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실 재수를 시킨다고 성공할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래도 시키세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다음 3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아이가 재수를 하고 싶다는데 시켜도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두 번째, 재수를 하면 지금보다 성적이 나아질까? 세 번째, 재종, 기숙학원, 너무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곳에서 재수를 시켜야 할까? 안녕하세요, 현명한 현명씨입니다. 이번 수능이 끝나고 재수나 N수를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아이가 재수한다 그러고 N수한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복잡해지죠. 솔직히 한 번 더 해보겠다는 게 싫지는 않기도 하면서도 돈도 많이 드는 일이고 신경도 정말 많이 쓰이니까 재수를 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도 또 부모가 돼서 이거 1년 지원 못 해주면 안 되지, 이런 어떤 의무감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재수를 하면 성공한다 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라고 하겠지만 성공하리라는 포장이 없거든요. 또 열심히만 한다면, 열심히라도 한다면 그래도 실패해도 하라고 하겠지만 얼마든지 지원해주겠다 하고 싶지만 애들이 하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자면 진짜 속이 타들어가는 그 마음 제가 더 잘 압니다. 믿음직스럽지가 않죠. 얘가 재수한다면 뭐가 바뀔까? 재수를 한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행실이 바뀌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할 것 같지도 않고요. 믿음이 가지를 않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와 함께 시간과 돈 이런 걸 엄청 투자해야 되는 재수라는 결정, N수라는 결정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한번 믿어주세요. 왜 그래도 되는지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제일 궁금해 하실 답, 재수하면 성공할까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재수에서 성공할 확률은 20% 미만입니다. 연구나 조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수를 성공했다라고 할 때 그 성공은 우리 현재 받은 성적보다 조금 더 나아졌는가? 어느 정도 좀 나아졌나? 1등급 올랐나? 이런 걸 뜻하는 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물론 성적이 조금은 올랐나? 이런 기준으로 보자면요, 재수를 하면 45%의 학생들은요 성적이 올라요.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20% 미만이에요. 거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실력이 오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보통 진짜 재수하면 10시간씩 공부만 하는데, 재수하면 진짜 공부만 1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하는데 지금 이 정도여도 스카이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한서성, 중경외시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한서성, 중경외시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게 되잖아요. 중경외시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드라마틱한 성장을 해서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교를 갈 수 있는 확률 10% 미만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수능 관련해서 엄청난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수능이 고3 1년 동안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은 고등학교 3학년 동안의 시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수능은 12년짜리입니다. 제가 시중에 나온 공부법 대중서적은요 웬만하면 다 살펴보거든요. 김지명 씨라고 역대급 불수능 19학번 시험에서 만점 받으신 분이 있어요. 이 책 보면은 이분은 사실 6살 때부터 한자 급수를 시작했다고 해요. 대장금에 나오는 한자가 너무 이뻐 보여서. 그리고 초등학교 때 한자 1급을 땄다고 합니다.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수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백혈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병상에서 인강으로 독학해서 고등학교 개념까지 공부를 했대요. 수학 개념을. 수능이 누가 3년짜리라고 합니까? 이런 애들이 수능 만점 받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수능 최상위권 애들입니다. 이거는 적게 잡아도 12년 학교 생활의 총체거든요. 1년 만에 한다고 막 엄청나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가. 그런데도 저는 왜 재수, N수를 추천할까요? 수능이 1년 만에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능이라는 것이 종합사고력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수능은 무슨 면허 시험이 아니에요. 사고력이 안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고력이 안 되면 아무리 자주 보아도 절대 고득점할 수가 없는 시험이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낮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어, 영어, 수학을 4개로 하는 종합사고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국어 비문학을 잘 못 푸는 애가 회사에 가서 국문으로 된 매뉴얼을 잘 읽고 그 매뉴얼대로 해야 하는 업무 수행을 잘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죠. 수학을 잘 못하는 애가 30살이 되면 저절로 가용 가능한 그런 자원들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들이 배양이 될까요? 아니겠죠.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대기업이랑 공기업에서 2차 시험 다 뭐 보죠? 인적성 시험 봐요. 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시험을 볼까요? 아니 20년 동안 그렇게 뽑아봤는데 그냥 시험 성적 순으로 인사 고과가 좋답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렇기 때문에 재수 N수를 추천합니다.
사회 나가기 전에 수능 공부를 깊이 있게 하는 것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이 시험 하나에 투자하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입니까? 수능 최고 득점자들, 아까 그런 막 100점 맞고 막 최상위권에 있는 0.1 몇 %, 0.1% 이런 애들은 사고력 외에도 다양한 능력과 문제 푸는 스킬, 기술, 뭐 시간 재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또는 재능의 영역까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2등급, 보수적으로 잡아도 3등급까지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까지는 그냥 알아두고 배양해 놓으면 좋은, 나중에 사회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양질의 지식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수능 시험입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 나가기 전에 역량 있는 사회인이 되는 것을 준비하기에 엄청 좋은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님, 또 아버님, 그냥 애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믿고 시켜주세요. 학생 본인이 보고 있다면 결과에 너무 목매지 말고요, 내가 진짜 이런 인지 능력과 사고력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번 키워봐야지, 이런 마인드로 한번 재수 N수 해보세요. 주저하지 말고 시작해보세요. 자, 이런 관점에서 그럼 재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로드맵을 짜봅시다. 이 재수 N수의 열매가 그냥 대학 간판이야?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수능 봐봐서 알잖아요. 그거 그냥 당일의 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6월, 9월 본 거랑 수능이라는 게 그렇게 그닥 많이 상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과목 어렵게 나오고 못하는 과목 쉽게 나오고 이러면 대학 간판 금방 바뀌는 거예요. 이런 운적인 요소에 내 인생 1년 다 맡길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그 1년의 과정에서 길러지는 나의 능력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고요. 국문을 진짜 빨리 읽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 이 세상 어떤 일을 해도 그 능력 같으면 도움 안 되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비문학도 그렇게 공부하세요. 수리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있어야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유용한 지식들은요 99%가 영어로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유일한 엄청난 발견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언어로 쓰겠어요? 영어로 쓰겠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문서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1년의 시간을 통해서 사세요. 탐구는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니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된 것을 그냥 선택을 하는 거 어떨까요? 뭐 여러 가지 전략도 있고 좋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과 일치하는 거 공부, 지식적인 공부 해놓으면 좋겠죠? 이렇게 공부하면 100% 성적도 점수에 집착할 때보다 훨씬 빨리 오르고요. 혹여나 수능 때 그날에 미끄러지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학원을 선택할 때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나의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형태의 그런 학원인가? 그러니까 독학과 관리와 홍공과 순공시기간 확보와 이런 것들 위주의 공부인지, 아니면 나의 사고력의 향상이 덜 들어가는 스킬과 강의와 이런 것들 위주의 학원인지, 그것만 보세요. 재종인지 독학 재수 학원인지 아니면 도서관인지 독서실인지 관련 도서실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에 집중하면요, 본질에 집중하면 내가 가장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학생 본인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디서 하냐는 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오은영 선생님의 자녀분도 재수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오은영 선생님이 해주신 말이 제 마음에 되게 감동이 됐었는데요. 아들아, 수능이 끝나고 실패를 해서 그 실패한 감정을 겪어내고 그 감정에서부터 무엇을 배우는지 그 감정을 겪어내고 이겨내는 거, 그 과정까지가, 거기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알아가는 것까지가, 그것까지가 수험생활이야. 정말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 맞는 말 아닌가요? 우리가 시험 점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열심히 해본 그 경험, 1년의 시간을 다 투자해서 진짜 전력의 노력을 해본 그 경험, 그 경험이 나의 자존감이 되고 그 경험이 나의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한다면 한 번쯤 더 도전해보는 거, 그게 비용과 시간과 상관없이 분명히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한번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습 컨설팅을 하고 있는 현명한 현명씨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